세상에 존재하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을 변혁하라.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암환자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똑바똑바 2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저는 늘 고은입니다. 똑똑한 바보가 되기 싫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꾸꾸. 똑바똑바는 지금 신갈래 비즈너리 신비님의 비즈너리로서의 영역적 전방 개척 사역인 암환자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 21화에서는 현대의학적 암치료의 방법론과 전제는 무엇이며 그것이 적실한 것일까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암환자의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 똑바똑바 7번째 시간. 오늘도 신갈래 비즈너리 신비님 그리고 박흥세 교수님과 다나님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박흥세 교수님이랑 다나님 오늘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박흥세 교수님 요즘 고성 아둘람에 주로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 네, 맞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네네네. 어떻게 고성 아둘람에서 생활은 어떻게 하고 지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고성 아들람에서요. 네네. 아, 네, 제가 이제 몸이 안 좋다는 진단을 받아서 네. 아들람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들람 캠프 네. 마음을 지켜라. 그 프로그램부터 이제 일주일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네. 그거 끝나고 계속 이제 남아서 한 보름 정도 네네네. 지금 생활하고 서울에 잠깐 이 방송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정리할 문제가 있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아, 잠깐 나오신 거군요. 예, 다시 이제 내일 갈 건데요. 네네네. 생활은 네. 그냥 일상 생활을 아둘람에서 하는데 네. 그동안의 업무라든가 이런 복잡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거기에 자연과 함께 네. 그 아둘람의 생활을 하고 있죠. 부럽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되죠? 네, 뭐 어쨌든 부럽습니다. 네, 제가 좀 부연을 하면요. 네네. 고성 아둘람이 네. 처음에 오면 고생 아둘람이에요. 아, 처음에만 그런 거죠? 네, 고생을 좀 할 거예요. 뭐. 아. 좀 지나면 점점점 고상한 아둘람, 고상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누구나 고생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선교사님이 이제 재밌으라고 농담을 하셨는데 네네네.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가면 네. 일단 공기가 맞아요. 서울하고 확연히 다르다라는 걸 느껴서 네. 산소를 많이 마시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암에. 그래서 아주 깨끗한 산소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나님은 네. 자제분들과 서울에서 주로 계신 거예요? 아, 이제 남편을 고성 아둘람에 보내고 그니까요. 마음이 이제 조금 잠시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쵸. 어려운데 역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를 다시 알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을 아둘람에 보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도하게 되고 좀 이렇게 안전처에 제가 이제 그곳에 있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위치가 바뀌셨어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남편을 그렇게 남편이 저를 6개월 동안 이렇게 돌봤듯이 지금은 이제 반대 이제 상황이 되어졌는데 네. 그곳이 제가 있었을 때 그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6개월 있으면서 제 모든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어졌거든요. 남편도 그렇게 바뀌어질 걸 기대하니까 네네. 예,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집에서 있을 때 아이들을 또 잘 양육하고 또 기도하는 일 네. 예, 그런 일인 것 같아서 마음이 다시 편해졌고요. 네. 그게 제가 다행이네요. 신랑한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얼핏 말씀하실 때 안전처라고 하셨는데 그거 네. 한 단어에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물론 설거지도 하고 장작도 패고 뭐 이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곳에서 이제 말씀 중심에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영이 맑아지면 영이 육을 지배하듯이 그런 일들이 이제
저도 그렇게 해서 세포 하나하나가 세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대돼요. 네. 예, 남편의 건강 회복이 기대됩니다. 네, 함께 기대하겠다. 그때하고 달리 우리 요즘 네. 회계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네. 그 공기만 좋다고 그러고 그러네요. 아니, 제가 성경 다음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네네. 사람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실까봐 그거는 제 개인적인 문제고 네네네. 네. 그러셨구나. 누구나한테나 좋은 건 네. 공기가 동일하게 좋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신비님 요즘 아둘람 어떤가요? 박 교수님도 계시고 뭔가 좀 더 활기찬 느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아니요. 듭니다. 아니에요? 떨거지들이 와갖고 힘들어 죽겠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무튼 국물도 없다 이러면서. 아, 힘들게 보내고 계셨군요. 네. 아, 그리고 신비님 2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14주 동안 BTC의 캠프아굴라가 시작된다고 들었어요. 네, 캠프가 올라 진행됩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똑바똑바 13화부터 15화까지 3회에 걸쳐서 캠프아굴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아, 그랬었나요? 에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즌 1 마무리할 때. 기억하려 하여도 허한 눈길만이 되돌아오고 있군요. 네. 네. 팟빵에서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캠프아굴라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이전과 좀 바뀐 점이 있나요? 뭐 포맷이 약간 플렉시블해졌는데요. 네.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서울 비즈너리 센터에서 주로 했는데 네. 이번부터는 서울과 고성 이제 좀 양쪽에서 네. 1박 캠프는 이제 고성에서 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대신에 과거보다 이제 1박 캠프가 네. 초기에는 좀 다 1박 캠프로 진행했더랬었거든요. 네, 네. 처음에 네, 예. 시작할 때. 그러다가 이제 1박 캠프를 안 했는데 다시 1박 캠프를 하면서 네. 이제 프로그램이 좀 농도가 깊어진 대신에 네. 21주에서 14주로 좀 줄은 면이 있죠. 그렇군요. 이번에 캠프아굴라 참여하시는 분들은 고성 아둘람도 함께 누리실 수 있겠네요. 고생하둘람이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 똑바똑바 유튜브 채널에서 시즌2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빈님과 신비님과 함께했던 시즌1의 하이라이트 영상도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직 못 보셨군요. 제가 좀 더 쑥스러워서 열심히. 못 봐요. 그렇죠. 저희 영상 저희가 보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영상에서 오랜만에 유빈님 얼굴 뵈니까 또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청취하시는 분들도 똑똑한 바보가 되기 싫으시다면 혹시 내가 다시 똑똑한 바보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면서 다시 시즌 1 본방을 정주행해 보시면 어떨까 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겠네요. 네. 그죠? 네. 좀 부끄러우시더라도 하이라이트 영상도 보시면서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2화 오늘의 주제는 암 극복을 위한 더 나은 관점은 무엇일까? 기존 방식을 직시하고 돌이켜 새로운 방법을 찾아라입니다. 신비님, 오늘 주제를 들으니까 암 극복을 위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솔깃한데요. 암 극복을 위한 더 나은 관점이 무엇인가요? 뭐 사실은 뭐 더 나은 관점이라기보다는요. 네. 기존의 방법으로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네, 맞아요. 자꾸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 거죠. 네네. 제가 오늘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네. 나눔 모임을 하는데 앞쪽에 이제 벽에 세계 지도가 붙어져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세계 지도에 이제 우리 파송한 선교사들 이렇게 사진도 붙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그걸 보는데 굉장히 기분이 불편한 거예요. 그 지도가. 네. 왜요? 왜 불편하냐면 그 지도는요 북반구가 굉장히 과장되게 크고 남반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지도인데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세계 지도가 다 그렇죠. 그리고 그 네. 지도의 특징은요 사실은 적도가 그러면 지도에 한 중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중앙에 있는 게 한참 밑에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서 네. 사실은 뭐냐면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보다 훨씬 작게 그리고 이제 북반구가
엄청 과장되게 크게 그려져 있죠. 이제 그걸 보면서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볼 때 아무 문제 없이 보거든요. 저도 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다 뭐 네. 근데 오늘 또 이게 나눔 하다가 네. 그 지도를 보는데 되게 불편한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그처럼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사실 정말 그것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들을 네.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죠. 그죠? 네. 이 21세기 생명공학이 가장 각광받고 있잖아요. 네. 그것이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시대에 생명공학과 더불어 새로운 이 변종 바이러스들이 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 같지 않아요? 사실. 근데 바이러스에 노출된 모든 사람이 그 감염자가 되나요? 모두 그렇지는 않죠. 그건 않죠. 그죠? 네. 그랬을 때 이제 바이러스가 정말 질병의 원인일까? 아니면 허약한 몸 상태가 질병의 원인일까? 이런 이제 사물의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규정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네요. 이제 그처럼 이제 저는 암 치료를 위해서 네. 서구인들이 바라보는 안경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걸 풀려고 노력을 했죠. 그 안경을 흔히 세계관이라는 안경이죠. 문제를 바라보는 그 방법으로 서구인들은 아픈 이유가 뭐냐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아프다. 요즘 뭐 신종 코로나처럼 또는 세포가 돌연변이 돼서 아프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치료를 위해서는 뭐 하나요? 약을 투여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 약을 뭐 항암제를 쓰든지 뭐 방사선을 쓰든지 그건 다른 문제지만 이제 그 방법으로 암 치료를 계속 했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제가 생각할 때 쉽게 풀렸으면 좋겠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창 시절 때 그러면 어떡하냐면 수학 시간에 방정식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보고 안 풀리면 어때? 이 방정식이 아니고 다른 타입을 집어넣어 봐야 되냐? 이 생각을 당연히 하잖아요. 네. 그처럼 저는 이제 그제서야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정식들을 넣어봤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암 걸리기 전에도 이런 이제 제가 세계관을 다루는 것들을 많이 이제 했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기본적인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일단 서구인들이 가진 세계관이 좀 문제를 푸는데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인도 남부에 사는 다니족은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혼이 떠나가서 사람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다시 혼을 불려들이거나 이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면 치료를 시도하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뭐냐면 악한 영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악한 영을 쫓아내든지 악한 영을 달래든지 종교적 제의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남태평양에 살고 있는 멜라네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사람들이 아픈 이유가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해요. 관계. 예. 그래서 이제 화해를 시도하거나 네. 또는 이제 종교적 제의를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 치료를 시도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다 세계관으로 그 문화권 안에 형성되었다는 것은 그 문화권 안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설명력이 높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식 체계 속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정식을 하나하나 대입해 갖고 제 암이라는 문제를 풀어봤어요. 아, 정말요? 그런데 단위 서구인들이 가진 세계관 뭐 암 같으면 세포가 돌연변이 된 거다. 그리고 메디케이션과 서저리 즉 약물 치료하고 수술하는 걸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위족 사람들의 세계관 넣어봤는데 뭐 혼이 떠나가서 그렇다 뭐 이런데 그게 좀 제가 공감이 잘 안 되고 네.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제 악한 영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네. 좀 이렇게 그 방정식을 넣어갖고 내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풀렸어요. 네. 근데 멜라네시아 사람들의 세계관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질병이 오고
네. 화해를 치유함으로 치유한다는 것을 넣어서 이렇게 암이라는 문제를 풀어봤는데 쉽게 잘 풀리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잘 풀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솔직히 멜라노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생활 방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과학 기술 문명이 굉장히 낙후된 사회잖아요. 아,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유의성이 있다는 말을 내가 인정하기가 좀 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좀 배운 사람인데.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주제가 되죠. 이게 뭐지? 이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래요. 사람이 쪽팔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주위를 이렇게 빙 둘러보면서 딴 사람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첫째인데 네. 뭐 둘러봐도 뭐 그거는 뭐 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참 고민하면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는 풀어야 되고 죽고 싶지는 않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사랑하는 책이 있거든요. 성경이라고. 인간의 사용 설명서. 그렇죠. 거기는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보니까 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깨어진 관계라는 것이 성경에. 성경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더라고요. 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타락했을 때 첫 네. 번째 일어난 게 뭐냐 하면 옷을 자기 스스로 뭐냐 하면 모아가 입으로 가려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기가 힘들어지는 뭐냐면 자기와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난 거죠. 그럼 네. 두 번째는요. 이 박흥서 교수님이 김다나 자매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막 느끼한 멘트를 날렸잖아요. 그랬다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 왜 먹어서 그랬더니 당신이 중매해 준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 맞아요. 그래서 중매장인 하나님과 하와를 동시에 이렇게 뭐냐면 비난하는 대인관계의 균열이 일어난 거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낯을 피해 숨었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반갑고 사랑스럽고 또 뭐냐면 그야말로 부담 없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뭐냐면 피해 숨어야 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거든요. 네.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연계도 너도 하나님한테 개기고 반역하는데 우리라고 니한테 굳이 꼭 순종하고 살 필요가 있냐 하면서 가시와 엉겅기를 내고 자연계에 전락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타락이 가져온 것은 이런 모든 영역에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환경과도 다 깨진 관계로 떨어진 것이죠. 네. 그리고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있다가 나중에 죽고 나면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복원한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는 네. 그 완전한 관계적 복원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원뿐만 아니라 자아와 타인과 자연계와도 네. 관계의 복원을 이루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해도 이 슈퍼 바이러스 지금 일어나는 신종 바이러스의 문제도 네. 자연 또는 다른 인간 외의 다른 생명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성이 깨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냐 하면 DNA 변조를 많이 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종 안에만 머물던 뭐냐면 바이러스균이 맞아요. 지금 뭐냐면 종을 넘어서 인류의 감염을 불러일으킨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깨어진 관계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제가 설명하는 것이 잘 설명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잘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요 자기의 세계관을 잘 안 바꿔요. 이 해프닝이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이제 미국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 사역하는데 네. 아프리카 원주민들한테 당신들이 아픈 이유가 악한 영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아프다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아프리카 목사님하고 뭐 지도자들도 아무도 그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국 선교사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휴가 갔다가 오면서 뭘 사갖고 왔냐면 자비로 그것도 고성능 현미경을 사갖고 온 거야.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 탁 도착하자마자 음. 탁 짐에서 가장 먼저 끄집어낸 게 뭐냐.
이 현미경 끄잡내 갖고 딱 설치를 해놓고 음. 그다음에 환자의 침을 탁 이제 채취해갖고 놓고는 탁 배율을 조절해 쫙 보니까 바이러스가 쫙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 선교사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회심의 미소를 팍 쬐며 큰 소리로 이리 와보라고 자기 같이 일하는 아프리카 지도자를 불러갖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람이 아프다 했는데 안 믿는데 좀 보라고 이제 내가 갖고 온 현미경.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이제 원주민 지도자들이 현미경을 탁 보고 나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악한 영. 그 안에 악한 영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악한 영이 저런 모양도 띠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죠. 자, 현미경에 보인 것은 바이러스일까요? 악한 영일까요? 바이러스. 악한 영. 그거는요. 보는 각도에 그러니까 따라서. 사물과 범주를 어떤 관점에서 규정하느냐의 문제지. 맞아. 그것을 악한 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바이러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을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초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악한 영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사람은 설명을 들어도 자기 설명을 바꾸려고 자기 세계관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계관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자꾸 해석하려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자기의 세계관을 도저히 문제를 못 풀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기가 푼 것보다 너무 쉽게 문제를 풀 때 그때는 이것이 이 산이 아닌가벼?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저는 적어도 뭐냐면 이 네 가지 방정식을 대입해 놓고 보고 봤을 때 암과 관련돼서는 네. 이 멜라네시아 사람들의 질병에 대한 진단, 즉 깨어진 관계 때문에 질병이 왔고 네. 화해를 시도함으로 치유를 한다는 이 뭐냐면 분석이 훨씬 더 설명력이 높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멜라네시아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높은 게 아니라 네. 성경이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문제를 규정할 때 네. 예를 들어 제가 방금도 그랬잖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네. 뒤에 뭐냐면 그들이 새로운 변종을 불러일으켰는데 왜 본종을 불러일으켰냐 생각할 때 그것은 인간과 타동물과 여러 가지 깨어진 관계의 파괴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네.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생물과학자들은 그것이 바이러스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미세한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암에 대해서 암은 나의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내한테 화해가 필요한 것이다. 그중에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러한 관점 안에서 네. 제가 암을 극복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중에 네. 하나가 저는 하면 나의 정신과 육체 사이도 깨어진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아까도 우리 이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박흥석 교수님한테 요즘 컨디션이 어떠니 아주 좋아요 그랬을 때 그래서 약간 글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요 암 환자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정신이 육체보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요 육체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정신의 말을 듣고 육체를 무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깨진 관계가 되는데 저는 깨진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데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온전한 성경이 제시하는 시각은 네.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왜 고장냈지? 어떻게 하면 고치지? 하는 것이 뭡니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죠. 그죠? 네. 그 관점 안에서 이제 암을 바라보는 거죠. 자연과학은 암은 세포가 돌연변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네. 그럼 돌연변이는 왜 됐냐? 모르니까 돌연변이라고 하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근데 얘기했죠. 문제는 뭐냐 하면 네. 우리 몸의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우리 엄마의 배 속에서 신묘막차계가 만들어졌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이유가 없는 것이 세포다. 그런데 이 세포가 왜 돌연변이를 일으키냐? 했을 때 돌연변이를 일으킬 조건을 부여해 준 것이라는 거죠. 그 조건이 뭐냐 생각할 때 그것은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제 경영자로서 오래 살았는데 사람은 항상 자기 경험 체계 안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경영을 할 때 사실 회사에 노조도 생겼고 이랬는데
저는 이 암이 꼭 노조가 파업한 것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말로 전 세계의 어떤 다국적 기업도 있잖아요. 네. 인간만큼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없죠. 네네네. 우리가 세포가 60조인지 세포. 70조예요. 그렇죠? 뭐냐 하면 지구 전체 인구보다도 한 10배나 많은 직원을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직원이라면 그 정도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솔직히 하겠어. 제가 회사 입사하는 직원들 하겠다고 오는 대졸 사원들 면접을 2, 3만 명은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거기 들어올 때 묻죠. 앞에 있는 면접한 분에게 네. 정일영 씨 회사에 들어와서 꿈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예! 열심히 해서 노조 지부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그냥 열심히 해서 뭐냐면 이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게 네. 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직원들이요 회사에 입사했다가 그만두는 직원이 꽤 있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사표 내고 나가요.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 사표 내지도 않고 노조를 결성해서 경제적 측과 사측과 어게인스트 하는 것은요. 그냥 사표 내기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노조를 처음에는 결성하고 노조 세력이 조금 작겠죠. 그럼 노조가 작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노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냐면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암세포라는 것이 원래는 뭐냐면 사장이 되려고 회사에 입사했다가 이 회사 경영을 하는 거니까 너무 엉망이고 네네. 사장이 보니까 죄송해요. 아이고 깜짝이야. 네. 그래서 뭐냐 하면 네. 생각이 바뀌어갖고 네. 이 노조 운동에 투신하게 되고 그럼 노조라는 건 생기면 자꾸 세력을 확장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암세포의 특징이 뭡니까? 돌연변이 된 세포인데 이게 무한정식하고 무한복제하는 특징이 있죠. 그죠? 그 조직에 침륜하고 조직을 괴사시켜요. 그러니까 영업부 조직을 침륜하고 생산부 조직을 침륜하고 그러니까 네네네. 위에 들어갔다가 뭐 대장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네. 우리 몸의 세포가 사용자의 관계를 깨뜨리고 파업 뭐냐면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해봤어요. 네. 제 설명에 뭐 동의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는데 네.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그 자연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인문사회학적으로는 굉장히 설명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설득됐어요. 완전히 이해가 되는데요. 네, 저도 잘 이해는 갔는데 네네. 노조감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노조가 아니라 암적인 존재라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오해할 수 있으실 것 아니 같아서. 노조가 암적인 존재라고 믿죠 회사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네. 두 관점이 있을 수 있죠. 노조가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조 파괴를 위해서 경제는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시각이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들 중에서 그런 기업이 있잖아요. 노조 자체 결성 자체를 못하게 하는 암적인 존재. 또 어떤 경영자는 노조를 막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경영자가 있겠어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노조의 현실을 인정하고 노조가 내 경영을 좀 더 온전하게 하고 다른 관점에서 내가 경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 주고 나의 경영을 온전하게 해주는 나의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런데 뭐 경영자가 솔직한 말로 마음 중심으로 노조 잘생겼다 이런 경영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바라보냐 그것을 나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나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하나의 뭐 대상 또는 뭐냐면 파트너로 보느냐 하는 시각이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 그러면 제가 참 우리 박흥재 교수님 굉장히 선지자적인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네. 자 우리 암세포가 암종양이 우리 몸에 노조 파업을 한 거라고 생각했을 때 현실 세계에서 의학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 현실 세계에서 노조가 파업을 일으키면요 아무리 악질
경영자라도 있잖아요. 네. 일단 뭐 때문에 파업했는지 물어볼 겁니다. 요구 조건이 뭔지도 물어보고. 그렇죠. 그렇죠. 좀 과하면 협상에 들어가겠죠. 회의도 하고 뒤로 협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직장 폐쇄를 하든 아니면 공권력을 투입하든 이렇게 하겠죠. 그죠? 네. 사실은 뭐냐면 근대사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노조 사태로 말미암아 불미스럽고 좀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쌍용 자동차 사건이라든가 용산 참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도 사실 수없이 많은 대화가 있었고 타협이 들어갔지만 잘 안 돼서 일어난 거지. 그런 걸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몸의 세포가 노조 파업을 일으키면 현대의학은 어떻게 해요? 묻지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안 하고 네. 그냥 뭐예요? 확 공권력을 투입해서 확 잘라 죽여버릴까? 태워 죽여버릴까? 확 녹여 죽일까? 그러니까, 하잖아요. 네, 잘라 죽이는 게 수술 수술. 그러니까 한 번도 뭐냐 하면 노조한테 너 왜 파업했니? 너 요구 조건이 뭐니? 내가 어떻게 하면 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함께 해서 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동참할 수 있겠니? 이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뭐냐 하면 노조를 암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물었는데 현대의학은 사실 암을 암적인 존재로 보고 그래서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그냥 입니다. 이제 자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조의 세력이 급격히 외연적으로는 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떠냐 하면 그동안 노조에 가입한 부서는 뭐냐면 주로 있잖아요.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는 현장 말단인 생산부 직원들이 주로 노조에 참여했는데 네. 다른 사람 좀 긴가민가하면 노조를 참여 안 하고 관망했는데 그 사건을 보고 나니까 어때요? 아 사장 이네 이 생각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부서도 다 노조에 동참해 파업에 동참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전사적 파업. 이게 네네네. 뭡니까? 말하자면 다발성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건 사실 이런 일들이 누가 불러일으키겠어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공격적 치료를 함으로 자기 스스로 자초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드라마틱하게 암세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희소식처럼 생각하죠. 암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뭐냐 공권력을 투입하면 일단 진짜 노조가 세력이 약화되긴 해요. 그런다고 완전히 없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가 아프간과 이라크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끝날 것 같아서 아직도 여행도 못 가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 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잖아요. 가장 빠르고 신속한 방법일 네.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낙후됐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이 문제 해결이 진짜 문제 해결이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가장 있잖아요. 경제 성장이 빠른 국가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죠. 네. 만약에 베트남에서 있잖아요. 월맹이 아니고 월남이 미국이 승리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저는 저렇게 사회가 빨리 안정되고 빨리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에 있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월맹이 이겼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저렇게 안정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세가 개입해서 승리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더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파업하면 무조건 조진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대립하고 분석하고 정복하는 세계관이죠, 그죠? 네. 이게 바로 서구인들이 가진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암 환자의 몸이 전쟁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솔직한 말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딱 받고 나서 병원 치료하기 시작하면서 있잖아요. 더 건강해진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암 종양이 좀 줄어들었다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더 건강해진 사람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착시 현상을 하는 거죠. 암 종양이 좀 줄어들었다 그러지만 컨디션이 더 좋거나 더 내가 살만하다거나 삶에 활력이 있다 이런 사람은 없죠. 네. 맞아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 낫고 있다고 착시를 하는데 암 환자의 주 사망 원인은 암 종양 때문이 아니라 암 치료의 부작용 때문이다라는 웃지 못할
지적들이 있죠, 그죠? 네. 보통 암 진단 받았다 하면 되게 급격히 안 좋아지시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입원하셔 계시고 이럴 때. 저도 진단 받자마자 맞아요. 바로 항암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네. 오늘 교회 갔다는데 네. 왜 더 좋아졌냐고. 교회에서. 얼굴이. 그건 잘못하는 거지. 아들랑 같은 데 오면 안 되지. 병원에 갈 수 있어요. 호강을 하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 암환자 맞나 이런 시각으로 다르군요, 확실히. 당당하게 제가 또 이렇게 얼굴을 보여줬죠. 그렇구나. 확실히 다르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이 성경 구절은 다 암송하고 알지 모르지만 이 세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쵸. 분별. 그 사실은 지난주에 네. 우리 아둘람에 지금 이제 왜 10살짜리 애가 말기암이라서 그 가족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빠가 목사님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같은 친구 목사님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부인을 얼마 전에 암으로 아니 2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 보냈어요. 그 저는 같이 온 분이 굉장히 진짜 처음 부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재혼한 분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내가 암이었을 때 한 번도 병원을 떠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 같다가 하여튼 여호수아가 한 번도 회막문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걸 맞는데 병원이 뭐 회막문이냐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근데 어떻게 목회하냐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은요 토탈 트루스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진리가 아니라고요. 다만 가치와 의미에 관해서만 종교적인 의미에서만 진리지 성경이 정말 전체적인 토탈 트루스면 내 삶의 문제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그쵸. 물어보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암 걸렸을 때 암 환자 중에 좋은 크리스찬 중에도 100명 중에 1명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그게 비극이에요. 그 성경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는데 네. 내 상황에 대한 진리를 질문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은 암송하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 구절을 삶에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안 다니는 사람 사이에 자살률과 이혼율과 암 발병률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이러한 성경을 그냥 단지 명시적으로 읽고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삶에 구동되는 실질적인 소프트웨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참 아쉽고 네. 저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네. 그런 데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박흥생 교수님 교회 가셨는데 더 좋아졌다는 말씀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고성에 머무시면서 이런 깨어진 관계나 나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아무 생각 없고요. 그냥 지금은 조금 쉬시고. 이제 적응하는 단계고 네네.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그 성경 공부를 계속 이렇게 아침마다 한 2시간 정도 아. 예, 깊이 제가 그동안의 성경을 본 거 방식과는 달리 네. 깊이 이렇게 그 성찰하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 방금 말씀해 주신 네. 게 성경을 네. 내 삶에 전체로 네. 그렇게 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뭐 너무 행복합니다. 네. 다나님은 어떠셨어요? 이런 암 극복을 이렇게 하려고 치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노력을 하신 게 있으셨나요? 노력을 저는 암 진단을 받고 네. 한 달 정도는 정말
관계 때문에 굉장히 사실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처음에. 안에 네.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찼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계속 남의 탓을 하기 시작했죠. 예, 그 타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다뤄지다 보니까 그것이 다 제 안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 왔고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말씀 안에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네. 그 선교사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네.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그 전에도 교회는 다니긴 했었는데 오. 그 성경을 조금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그냥 뭐 다니고 이렇게 봤듯이 네. 그랬다가 그 말씀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도 성경이 나오네요. 예,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 그냥 남들이 얘기 안 해도 그냥 보게 돼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천하게 돼요. 그게 되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실천하게 되면서 네. 안에서 기쁨과 자유가 안에서 생겨났어요. 예, 그래서 자아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네. 또 가족과의 관계도 네. 또 원망에서 네. 또 바뀌고 그런 경험을 하신 거네요. 네. 감사하죠. 네,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0편 이후에 쭉 나오죠. 네. 그 중에 하나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이 예배자가 네.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을 올라가려면 쫙 올라가다 보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보이는 게 뭐예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쫙 보이죠. 네. 저는 산들이 쫙 천연 요새로 성벽처럼 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안전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암 환자도 그럴 것 같아. 내가 서울대학병원을 향하여 현대아산을 향하여 삼성병원을 향하여 원자력병원을 향하여 나의 도움. 국립암센터를 향하여 그쵸. 존스홉킨스를 향하여 MD 앤더슨을 향하여 오아시스 병원과 거선병원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묻죠. 네. 근데 이 시인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딴 게 아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말미암도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뭐냐 하면 평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암 걸리면 있잖아요. 네. 병원에만 목매고 또 예를 들어서 사업하다가 부도날 때면 금융 전문가한테만 목매고 그게 아니라 다시 눈을 돌이켜서 네. 진리 안에서 내 상황과 뭐냐 하면 문제들을 점검하고 또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성경은 길앗은 유향이 있지 않느냐. 딸내 백성이 고침받침이 어찌미뇨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탄식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은 우리의 사용 설명서죠. 네. 고장이 나면 사용 설명서를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 안에서 네. 왜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적인 변화라 그래요. 이거 안경을 바꾸는 거죠. 종교성의 안경을 끼고 맨날 사람들이 사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안경으로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방정식을 바꾸려고 노력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저는 사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13년째 살아서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방정식을 바꾼 결과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말씀 중에 진정한 문제 해결은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부터 성경을 기반으로 회복되어야 할 관계들이 없는지 제 자신과 주변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2화에서는 암 극복을 위한 더 나은 관점은 무엇인가? 기존 방식을 직시하고 돌이켜 새로운 방법을 찾아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뵐 텐데요. 저희 지난 19화부터 박흥세 교수님과 다나님께서 한 분씩 2부 극절 편지 시간에 네. 함께 해주셔서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2부에서는 어떤 분이 함께 해주실 건가요? 제가 먼저 네네, 하겠습니다. 다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나님과 함께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뵐게요.